네, 오늘코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어제 마지막 화면으로 문을 열고자 합니다. 사실 이 화면을 준비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FOMC 결과가 안 좋게 해석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시각,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포감을 넘어서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한국의 비중을 늘리는데 이것은 경기와 금리와 무관한 흐름이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의 방향의 변동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어제 우리 시장에 외국계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미증시 대비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내는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중국을 덜어내는가 이제 시청자님의 질문이 들어와서 그 내용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에 보여드린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해외 연기금 쪽. 이때 말씀을 드린 부분은 텍사스 사학연금이었는데 미국의 6대 연금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학연금이 텍사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곳만 따져보면 총 운용 규모가 260조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 신흥시장 투자 자금만 따로 떼서 보면 2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안에서 이제 리밸런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리밸런싱 기간으로 보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추세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조금 더 이어질 희망 회로의 연결고리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국의 국가별 비중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보도 자료가 있어서 다시 좀 체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유안타증권의 자료 내용입니다. 중국 비중을 기존보단 절반 정도로 줄이고 이것을 다른 국가로 담아야 되는 거죠. 대만과 인도 비중을 좀 더 크게 늘리고 일부 한국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한 3%포인트 정도 한국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힘은 외국인이 넣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의 매수 자금도 굉장히 강했지만 개인의 순매수가 연속성을 최근 띄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순매수 연속성인데 어제 1,735억 원 순매수 그리고 10월 들어서 단 2거래일 빼고 계속해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어제 5,800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투자죠. 금융투자는 하루 이틀 단기 대응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제 그리고 그 전날 무엇을 샀는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가끔 삼성 SDI 담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담고 배터리를 담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을 담고 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국의 지수를 추종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순매수가 이 같은 업종에 계속 유입이 된다면 또 다른 업종에 대한 온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외국인의 방향성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될 미증시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전히 FOMC에 대한 후폭풍이 소화하는 과정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영국의 중앙은행 쪽에서 이번에 75bp,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1989년 이후 처음으로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데요. 아니 영국이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렇게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어라는 우려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로 반영은 환율부터 나왔습니다. 당연히 파운드화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겠죠.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튀게 된다면 금리가 또 강세를 보이겠죠. 금리의 강세는
나스닥 지수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기업의 압박 요인입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움직인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의 약세가 두드러졌고요. 애플과 퀄컴은 이 낙폭이 더 큰 모습. 어제 이제 말씀드린 화면인데요. 허난성의 아이폰 공장 봉쇄 보도 소식으로 애플은 4%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퀄컴이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7.66%의 낙폭을 보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번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이 좀 괜찮은 모습이죠. 이건 다음 화면으로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제처럼 미국과 탈동조화의 움직임, 또 다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신호 두 가지는 포착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하게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NDF 역외 환율은 평온한 움직임, 보완마감이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종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MSCI 국가 추종 지수를 보셔도 신흥국 올랐고 한국 증시도 올랐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시각을 먼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 내부로 들어가서 조금 더 투자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상승률이 나스닥의 상승률, 수익률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다우지수의 수익률이 나스닥의 수익률을 압도하는 움직임이 요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지난 11월 1일부터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미증시 10월의 기록, 그 당시에 다우지수가 1979년 이후 월간 수익률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주역으로 세 종목을 체크해드렸습니다. 쉐브론, 암젠, 캐터필러, 에너지, 헬스케어, 건설기계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와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건설기계 많이 좀 체크를 해드렸죠. 10월 30일 화면입니다. 이 캐터필러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인데 예상보다 20% 웃도는 아주 드문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오늘 간밤 캐터필러의 주가 또 2.7%의 상승세를 시현했고요. 그때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미국에서 건설기계 장비 쪽의 실적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업종의 종목들의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때 이제 두산바켓과 현대건설기계 서프라이즈 말씀을 드렸고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기업은 진성 TC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의 수익률인데요. 동일금속 정도만 어제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때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우려감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의 포인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은 네옴시티 테마도 살짝 묻어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계속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미증시 내에서 돈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실까요? 오늘 미증시 내에서 52주 신고가 종목들 대표적인 5개 기업을 정리해봤습니다. 에너지 기업, 태양광 기업, 바이오 제약, 탱커, LPG 해운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요. 바이오 제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기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수혜, 돈을 잘 벌게 되거나 반사수혜, 대체 에너지 부각으로 함께 웃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내부적인 상황들 체크해 볼까요? 지금 테마의 움직임, 업종의 움직임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빅테크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석유가스 시추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고가 영역이고 빅테크는 신저가 영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빅테크는 저금리 유동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보였었던 기업이고 석유가스 시추 플러스 정유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의 강세의 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에너지 정유 기업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기업이라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고금리의 유동성 가뭄의 시대입니다. 빅테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죠.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 연관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업스트리밍, 석유 시추 이런 발굴, 이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관도가 아주 밀접하진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만한 부분은 무엇인가? KB증권의 레포트를 참고하고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통과 친환경 하나, 중동이라는 이 양수 겸장의 투자의 시대라는 제목을 내놨습니다. 경제 불안에도 플랜트의 발주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특히 올해보다 내년 본격적으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오일가스라는 전통적인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가 한 가지, 그리고 중동의 네옴시티 수소 플랜트, 네옴시티는 결국 대체 에너지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그 시티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랜트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관점인데요. KB증권에서는 플랜트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그 부품, 기자재 쪽으로는 태광과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관심주로 올렸습니다. 피팅에 대해서는 사실 8월부터 계속 좀 체크해드린 내용이 있죠. 바로 국내 피팅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에 유가 급락하는 10년 이상의 이 시기에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기업들, 뭐 유가의 과거의 수혜를 봤었던 조선이나 플랜트, 큰 기업들이죠. 이 혹한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 백기를 들고 사라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그 가운데 피팅 기업, 관이음새 만드는 용접용 관련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딱 4곳만 살아남았다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국내가 태광과 성광밴드 두 기업이 남았는데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봤을 때 6대 4의 비율입니다. 태광이 6 정도의 마켓쉐어, 성광밴드가 4의 비율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고자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8월 당잠사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참고로 여기에서 피팅 밸브 관련 기업 하이로코리아도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장용입니다. 피팅은 크게 개장용과 용접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개장용의 국내 1위 기업은 하이로코리아라는 점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